민노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강성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죽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민노당을 반드시 해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놓고 잠시 또 요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서울에서 이 세금 급식 관련해가지고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들은 또 경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은 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은 서울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나 이 주민투표가 성사가 되려면 3분의 1,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고 25.7% 유권자가 215만 7,772명이 투표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개표를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투표가 있어야 되느냐? 누구는 투표하는 경비가 182억 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낭비가 아니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결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최근 한 1년 들어와서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의회가 이 민주당 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 시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가지고 급식하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 좌파들이 무상급식이라고 해요. 이 무상급식이라는 그대로 뜻을 번역을 하면은 공짜급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다. 아니 이 세상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까? 갚지 않아도.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세금급식이죠. 세금급식입니다. 국비급식이에요. 국가가 비용을 대는 급식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씨 이야기는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급식을 해도 좋다. 그러나 부자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부자한테. 쉽게 말하면 이건희 씨 손자 점심값까지 왜 국가가 부담해줘야 되느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세금 국가가 급식을 하자. 이걸 주장이고 지금 교육감은 그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 학생들이 눈치밥을 보게 되니까 무조건 다 죽으리자 이럽니다. 눈치밥을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학생이 눈치밥을 안 보려면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학생들끼리는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동차 타고 똑같은 크기의 집에 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논쟁점을 가지고 일단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투표 운동이 시작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약 한 40만 명의 청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투표가 성립돼. 오세훈 시 측에서 40만 명 정도의 실제는 한 80만 명 정도의 청원인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표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대하는 쪽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거부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편가르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편을 가르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편을 가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을 가르는 투표를 거부하자.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나 투표는 반드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편을 어떻게 가르느냐? 이긴 사람과 지는 사람으로 갈라요. 이긴 사람과 지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이 투표는 일단 편을 가르지만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긴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나 이긴 정책을 채택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 투표고 모든 선거의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나 투표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됩니다. 비밀로. 공개적으로 투표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찍는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투표를 해요. 그리고 반대표를 던지는 투표함과 찬성표를 던지는 투표함을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감히 반대 투표함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합세를 해가지고 나쁜 투표 거부 운동하자. 그래서 그날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특히 직장 같은 데서 오늘 내가 투표를 하고 조금 늦게 가겠습니다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오세훈 지지자 모양이다. 이렇게 알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공포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날 투표장에 간 사람은 8월 24일 날 투표장에 간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오세훈 지지자다 하는 것이 알려지는 이런 비밀이 보장이 안 되는 내가 누구를 찍는지를 비밀로 보장이 돼야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인데 일종의 공개 투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 선관위가 허용을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도 헌법기관이고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누구 밑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독자성이 강해요. 왜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선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장 원천적인 부정행위인데 놀랍게도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쁜 선거 거부운동, 소위 나쁜 선거 거부운동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 편을 들어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이번에는 좌파 편을 들었습니다. 야당 편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유는 일등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 중에서 약 90%가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60%가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민노당을 뒷받침하는 민노총 산하에 가입을 하겠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북 세력, 김정일 세력이죠. 종북 세력이 지도하는 민노당에 의해서 지도되는 민노당을 뒷받침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탈퇴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런 성향의 선관위 직원이 60% 70%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할 때 누구 편을 들게 되냐 하는 것이 이번에 딱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고 사실은 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것은 공포 분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은 원천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3.3%를 채우지 못한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대면은 이게 정책을 논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머리가 복잡해요. 누구를 찍겠다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하는 이것은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하는데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빠서 머리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투표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는 발걸음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때가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평일이었습니다. 또 투표율이 좀 낮아졌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투표율 맞추기가 투표 정족수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겠다 했으나 워낙 걸려있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부자 아들의 점심값을 왜 국가가 대주느냐. 국가가 대준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대준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들의 점심값은 자기 돈으로 내도록 드려야지. 가난한 사람만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 부자,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돈을 쓰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무차별적 복지죠. 무차별적 복지고 그쪽 사람들이 말을 붙이기에는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재정을 거들낸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유럽에서 이런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하나씩 부도가 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오세훈 씨가 이야기하던 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난한 사람한테만 도와주겠느냐 하는 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상징적인 투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25.7%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무관심, 특히 그 박근혜 씨의 무관심. 이 많은 사람들이